BTV를 사랑하는 파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야케! 아요! 네, 오늘 주제가 말이죠. 미국 영화 연구소 AFI에 선정한 최고 영화 명대사입니다. 이 리스트 자체가 워낙 유명합니다. 네. 네, 영화연구소라는 그 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공신력도 있고 거기서 또 발표했는데 영화가 처음 탄생했던 시기부터 무성영화 시대 때는 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가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오는 1927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아마 망라되어 있는 것 같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인데 다만 이제 이게 전부 미국 영화다라는 그런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외국 영화 중에서 압도적으로 미국 영화의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밌는 대사와 멋진 영화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네네. 좋은 대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뭐 영화당 보셨어요? 아, 맞습니다. 예. 그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개의 대사들을 저희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네, 1분씩 얘기하면 100분이죠. 상대적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런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40개를 뽑았고요. 100개 중에서 그야말로 엑스만 뽑아서 압축을 네. 했고요. 마지막 10개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40개의 최고의 명대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이타닉의 킹 오브 더 월드. 네, 이게 뭐 유명하시죠. 눈에 딱 그려지시죠. 이 영화 초반부에 그 타이타닉호에 올라타서 친구랑 함께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번쩍 들면서 I am the king of the world 하는 건데 이 대사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타이타닉의 초반에 등장할 때 그 디카프리오의 어떤 그런 굉장히 호기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더 재밌는 것은 이 대사를 마지막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완전히 카메론 감독님이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걸 똑같이 트로피를 받았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폼은 났는데 어떤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대사를 몰랐으면. 두 번째 카르페 디엠. 번역은 일단 제가 다 한 번역이에요. 네. 번역인데 약간씩 어떤 의역을 하긴 했으나 카르페 디엠은 이제 영어가 아니기도 하고 라틴어죠. 영어로는 이제 보통 영화 안에서도 seize the day라는 말로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라틴어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게 되면 이 키팅 선생님이 첫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을 교실에서 끌어내서 그 로비로 데려간 다음에 그 앞에 오래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선배들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 목소리에 유령을 흉내를 내서 뒤에서 이 대사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즐겨라라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명대사죠. 네, 쉐이크 나스트로드라는 건데 이 007 골드핑거에서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007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거의 뭐 캐치프레이즈죠. 네. 딱 그 말이에요. 캐치프레이즈인데 007 하면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 왜 마티니를 젓지 말고 흔들어서 마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버릇일 텐데 이게 이 007 그 원래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이언 플레밍이 쓴 거잖아요. 이언 플레밍이 마티니를 마실 때 항상 그렇게 마셨대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흔들어서 마셔야지 이걸 저어서 마시면 그 특유의 마티니의 풍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대요. 자기의 술 마시는 버릇을 작가의. 네, 제임스 본드한테 집어넣어서 항상 폼나게 저 얘기를 하죠. 벌써 85입니다. 네. My precious. 반지의 제왕인데 이거 뭐 저는 사실 조혜련 씨가 먼저 떠오르는데 워낙에 탁월한 성공을 네, 거기서 마이 프레셔스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두고 이 골룸이 얼마나 집착을 하면서 이 마이 프레셔스라고 말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 아마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82에 여기 에이드리언. 네. 로키죠. 실버스터 스텔론.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장면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 권투 영화로서 정말 최상의 어떤 엔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로키가 사실은 그런 급이 아닌데 세계 챔피언하고 싸우게 되는데 15라운드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핏떡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눈이 떠지지도 않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판정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로키는 승패에 관심도 없고 미친놈처럼 그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에이디어린을 막 부르죠. 뒤늦게 경기장에 오게 된 에이디어린이 막 로키 이름을 불러서 오게 되고 둘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 장면 진짜 보면 짜릿짜릿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네. 78이죠. 경납고 문을 열어줘. 헤이. 되게 소름 돋는. 이 장면은 정말 뭐 SF 호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로 컴퓨터를 만들고 AI를 만들었는데 이 헬이 이제 AI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을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주인들을 밖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우주 바깥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살려면.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 순간 선장이 경납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컴퓨터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대화를 스스로 단절시켜 버리죠. 그래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디스토피아의 어떤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네, 이 영화가 스타워즈보다 10년 앞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68년도일걸요 아마. 네. 76입니다. 네. 잘 가긴 한 친구. 아, 터미네이터 2. 이걸 번역을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비거든요. 스페인어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터미네이터 2에서 아마 서너 번 나와요. 이 대사 자체가 처음에 이 기계지 않습니까? 네. T-800가 그러니까 이 터미네이터도 되고 이 코너가 차 안에서 가르쳐 주죠. 일부러 코믹하게 우리가 한국말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한테는 일부러 코믹한 속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 마지막에 액체 질소로 만든 그것을 총으로 딱 쏴가지고 산산조각을 만들었는데 그때 바로 직전에 상대를 보내기 직전에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비 하면서 쏘게 되는 그때 나오는 대사죠. 75입니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되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사실상 마지막 대사. 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등장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비안 리가 연기하는 인물이 블랑슈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인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거짓으로 검철된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에게 우리가 연민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나약하고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까지 떨어져 있고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의사가 왔는데 바닥에서 일어나서 상대방이 의사라서 자기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온 건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해서 팔에다가 우아하게 탁 걸치고 이 대사를 하죠. 처형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인 어떤 처연함 같은 게 있습니다. 71입니다. 재즈싱어. 이 영화가 또 역사적인 영화 아니겠어요? 이 대사도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화를 만든 사람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 재즈싱어 자체가 영화에서 대사가 나온 최초 영화예요. 터키 영화. 네, 터키 영화라고 우리가 보통 발성 영화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무성 영화 시대여서 인물이 말을 못했단 말입니다. 자막으로만 나왔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1926년, 27년이 되면 터키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최초의 장편 터키 영화거든요. 근데 최초의 장편 터키 영화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주연한 배우가 알 졸슨인데 영화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배우가 장편 영화 속에서 대사를 했는데 그 대사가 이게 최초의 대사예요. 와, 정말 기념비적인. 그렇죠. 너무 그 순간하고 맞잖아요. 왜냐하면 무성 영화 시대만 살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영화에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관객들한테 직접 얘기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얘기 하고 나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기념비적인 그런 대사가 되었습니다. 68이 무시무시한 대사죠? 네. Here's Johnny. 네, 이게 영화 뭐 Here's Johnny 이라는 건데요. 이게 샤이닝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인데 미쳐서 잭 니콜슨이 자기 아내가 도망가 있는데 문을 닫아보니까 그 나무 문을 도끼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갈라진 틈을 대두고 Here's Johnny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코믹한 표정을 짓는데 그래서 더 악마적으로 보이는 너무 유명한 대사고요. 사실 뒷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미국 토크쇼가 자니 카슨 쇼였어요. 네. 근데 자니 카슨 쇼에서 항상 자니 카슨이 앞으로 나오면 토크쇼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자들 앞에서 Here's Johnny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자니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일부러 갖고 와서 영화를 촬영할 때 대사에도 없었는데 잭 니콜슨이 애드립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스탠리 큐브릭이 보면서 그 사람은 자니 카슨 쇼를 안 보는 사람이라서 왜 저런 애드립을 치는지 몰랐고 편집 과정에서 그 테이크를 빼고 딴 걸 넣으려고 했는데 뒤늦게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그게 그거였어 해서 집어넣은 명장면,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머리 껴있는 모습이 엄마 수건 좀 줄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이죠. 네, 귀엽기도 했어요, 근데. 그쵸, 귀엽다고요? 네, 63입니다. 네. 졸업이 다 그 엄마와 딸을 한꺼번에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남자 얘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세대론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근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리셔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딸을 먼저 사귄 게 아니고 엄마를 먼저 사귄 거예요. 로빈슨 부인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데 어찌됐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가 자기를 본격적으로 유혹할 때 당황스럽잖아요. 네. 자기는 이제 대학 졸업한 굉장히 젊은이다가 경험도 별로 없고 혼란스러운 시기. 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동업자의 부인이 자기를 노골적으로 유혹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로빈슨 부인 지금 저를 유혹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 이 대사라는 게 바로 영화의 포스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포스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다리 사이로 이 더스틴 호프만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대사가 유명한 대사죠.
네, 애써 어린 척하는 21살 청년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반대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끌리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아닌 척 하는데 이 로빈슨 부인 눈에는 다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처럼 보이는 귀엽겠죠? 거죠. 네. 59위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명대사가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100위 안에. 그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 대사도 워낙 유명하고 옛날에는 이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4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상영했어요. 옛날 일부 극장에서는 네, 그 사이에 무슨 화장실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도 팔고 땅콩도 팔고 이런 식으로 네. 미국에서는 뭐 팝콘 같은 거 팔았겠죠. 그럴 정도로 영화가 워낙 기니까 나눠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부 마지막 대사일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무엇보다도 그 인물 주인공이 너무 중요한데 스칼렛 오하라라는 영화 역사상 영원히 남을 비비안 리. 문학도 마찬가지죠. 네. 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얼마나 강한 여성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남북 전쟁 중이라서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프다 못해서 땅바닥에 있는 물을. 네,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흙이 털어 있는 걸 그대로 막 이렇게 우걱우걱 먹다가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너무 비참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쥐면서 태양은 이렇게 지는데 영화 보셨군요 최근에. 네. 네, 대단하죠 그 장면. 그때 바로 이 대사를 하게 되죠. 이럴 정도로 스칼렛 오하라가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명대사죠. 58위입니다. 네네. 그 말론 브란도가 알파치노한테 얘기해준 네. 조언이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 마이클 콜레오네 그러니까 네. 알파치노가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인데 이게 대부투 이런 걸 빼고 그냥 봐도 너무 명대사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친구를 가까이 해라. 이건 누구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고 적수라고 생각해서 멀리 두면 오히려 인생에서 큰 해악을 입는다는 거고 적은 가까이 두고 관찰을 하라는 건데 진짜 이 마피아 영화에 나올 법한 최상의 대사가 아닐까 싶고요. 이 데부트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죠. Nobody's Perfect입니다. 아, Nobody's 네. Perfect. 이 Nobody's Perfect라는 대사가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데 이게 뜨거운 곳이 좋아라는 게 영화 역사상 최고 뛰어난 코미디 중에 하나예요. 빌리 와일더의 정말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인데 이게 여장 남자 두 명이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잭 레몬인데 잭 레몬이 이제 나이든 노신사랑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척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장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트를 타면서 이 장면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로부터 정을 떼야 되니까 지금 여장한 상태고 상대는 자기를 여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절하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줄담배를 펴서 저는 사실은 과거도 굉장히 복잡해요. 역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를 떼내올 수 없으니까 최후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남자다. 압권이죠. 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 대사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이게 무슨 황당한 대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코미디를 끝내는 기가 막힌 반전에 굉장히 웃긴 그런 명대사 중에 명대사죠. 47위입니다. 네. 소년이 외치는 대사죠. 쉔 컴백. 이건 뭐 유튜브에서 아마 검색하셔도 금방 나올 텐데 이 서부극 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쉐인이라는 남자가 이제 어떤 마을에 가서 서부극들이 흔히 그렇듯이 거기를 이제 도와주면서 악당들을 일망타진하고 혼자 말을 타고 표표히 떠나면서 보통 서부극이 끝나잖아요. 제가 볼 때 쉐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예요. 사실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의 사이의 이야기를 아이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쉐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쉐인하고 어떤 여성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감정이 묘하게 오가는데 결국은 쉐인이 떠나면서 끝나는 건데 그 여자의 아들이 쉐인하고 친하죠.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엄마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돌아와요 하면서 황야를 향해서 쉐인 돌아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아련하게 에코로 울리면서 영화가 멋지게 끝나는 그런 유명한 대사죠. 네, 서부국의 바이블입니다. 꼭 네. 보시고요. 44위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식스센스. 이게 사실은 스포일러잖아요. 이제 뭐 식스센스 스포일러를 우리가 언제까지 23세기까지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왔습니다. 어찌됐건 이 I see dead people이라는 그 말 자체가 워낙 유명한 그런 명대사가 됐고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객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삽시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이 반전 중에 어떤 최고 명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할리 조엘 오스먼트가 말했던 그 대사죠. 40위입니다. 네. 공원에 앉아서 어머니가 네. 알려줬던 그런 대사를 얘기하죠. 맞아요. 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포레스트 검프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사가 한국에서 특히 또 유명하고 또 미국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대한극장 가시면 1층에 이 대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됐는데 이 초콜릿 상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초콜릿이 들어있을 때 그냥 손을 집어서 이렇게 먹으면 무슨 초콜릿을 골랐는지 자기가 모르잖아요. 거기에 비유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 인생은 참 신비하다. 이런 뜻으로 하게 되는 대사인데 이게 또 포레스트 검프의 대사로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명대사가 됐죠. 다음은 37위입니다. 네, I'll be back. 이건 뭐 터미네이터의 제일 유명한 대사이고 명대사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무슨 비유가 멋지되거나 이 데부트에 나오는 대사처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거나 이게 명대사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시리즈를 관통하는 그쵸. 아주 상징적인. 네, 돌아올 게 I'll be back이 전부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 대사를 쓴 사람조차 이게 명대사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요. 터미네이터 1탄을 보시게 되면 터미네이터가 나쁜 놈이잖아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1편에서는 나쁜 놈이죠. 죽이러 왔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서를 쑥대밭 내기 직전에 쿨하게 돌아올게 한 다음에 차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는 대사예요. 근데 이 대사가 워낙 인기를 끄니까 2편 만들고 3편 만들고 4편 만들 때 이 대사를 반복적으로 일부러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더 재밌는 건 이 시리즈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 대사를 계속 변주해서 스스로가 패러디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가게 되면 She'll be back도 있고요. 그 다음에 I'm back도 있어요. 다음 대사는 정말 재밌었던 대사예요. 저 여자가 먹는 걸로. 이건 뭐 약간 성적인 코믹한 그런 섹스 조크일 텐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일부러 그 해리 앞에서 셀리가 사람 다 보고 있는 그런 식당에서 그 오르가즘인 척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상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굉장히 웃긴 장면 있잖아요. 네, 정말 리얼하게. 네. 그 장면을 다 하고 나서 옆에 있던 여자한테 서빙을 이제 웨이터가 와서 뭐 먹겠냐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먹는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재밌는 성적인 농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사죠. 네. Tomorrow is another day. 네, 맞습니다. 이게 1부의 마지막 대사였다면 영화의 2부이자 전체의 마지막 대사가 이 대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1부의 끝도 그렇지만 2부 영화 실제로 다 끝나게 되면 이 주인공의 상태가 굉장히 참담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렬한 캐릭터는 계단에서 또다시 다짐을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는 뭐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내일은 다를 수 있어 라는 건데 그걸 굉장히 창의적으로 번역을 했죠. 멋진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28위예요. 네. 카사블랑카의 세월이 흐르면 연주해 달라. 네.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면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카사블랑카를 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대사이고요. 두 주인공이 지금 카사블랑카에서 굉장히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아주 이상하게 만났지만 이 두 사람이 프랑스에 있을 때는 굉장히 또 로맨틱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추억을 함께하는. 네, 그래서 항상 또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을 서로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때 중간에 매개자가 있으면 그 사랑이 훨씬 더 곡진해지고 애절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샘이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마치 사랑의 테마와도 같았던 As Time Goes By를 연주해달라라고 말하는 25위입니다. 네. 쇼미더원이죠. 이건 뭐 돈 좀 벌게 해줘봐.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게 명대사인가요? 명대사죠. 그러니까 명대사라는 게 아까 알비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제리 맥과이어에 등장하는 이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이 대사를 하는데 이 인물은 이 대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세속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제리 맥과이어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고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데 쿠바 구딩 주니어가 이 톰 크루즈에 대해서 유일하게 바라는 건 쇼미더머니죠. 그래서 나 돈 좀 벌게 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되고 이게 코믹하게 브래드 피트가 전화를 받으면서 쇼미더머니를 막 외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 다 듣게. 그쵸.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반전 같은 것도 생기고 감정적인.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영화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프로그램 제목도 되고 그쵸? 이러면서 이 자체가 수도 없이 패러디가 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됐죠. 일종의 주문이죠. 집 같은 곳.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이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그렇죠. 원래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의 어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관용적으로 세상에 집처럼 이렇게 편안한 곳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게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이 오즈의 마법사의 그 모든 여정을 끝내고 도로시가 다시 캔사스로 돌아올 때 빨간 구두를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화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판타지로 겪었는데 결국 가장 편안한 곳은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도 흥미로운 그런 대사가 됐습니다.
캐치프레이즈 또 나왔네요. 네, 너무 유명한. 네. 네. 007 살인번호에 나왔던 이제 제임스 본드는 이제 초기부터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런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재수없게 누가 이름 물어보는데 본드, 제임스 본드. 너무 폼생폼사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인데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근데 상대방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혹시 성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함이 이렇게 물어보지만 영어로는 보통 so 미스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스터라고 하니까 제임스라고 말 못하죠. 왜냐하면 미스터는 성에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스터 하니까 본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기의 플레임을 말을 해야 되니까 제임스 본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드, 제임스 본드가 된 건데 이게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통성명의 방식이라고 그럴까? 네,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항상 그렇게 폼생폼사로 말을 하는 것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되게 되었죠. 무시무시한 네. 안소니 홉킨스.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양들의 침묵에서 가장 뛰어나기도 하고 연출이나 배우의 연기나 정말 훌륭한 장면입니다.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던전 드래곤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 한니발 렉터라는 무시무시한 인물을 조디 포스터가 이제 신입으로 패기만만하게 사실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문이 어마어마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기 딴에는 세게 말을 했는데 상대가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원이 나한테 한 번 온 적이 있었지. 네. 근데 내가 그놈 간을 포도주랑 콩이랑 같이 해서 먹어치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간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정말 모골이 송연해서 이 조디 포스터가 깜짝 놀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식인마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네, 카사블랑카의 두 번째네요. 여기도 있었고요. 카사블랑카는 아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 영화가 아닐까 역사상. 네, 이 100개 명대사 중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카사블랑카, 네. 두 번째가 오지 마법사.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바람과 사라지다도 많고요. 이 카사블랑카의 이 대사는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루이는 이제 카사블랑카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사랑 영화지 않습니까? 사랑 영화인데 사랑 영화로 치면은 굉장히 슬프게 끝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우정은 있다는 거죠. 진우정이에요, 진짜. 네, 이게 사실은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나오지만 그 LA에서 찍은 거거든요. 카사블랑카엔 가지도 않고 찍은 영화인데 어찌됐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 사람끼리 내기를 걸었던 것을 놓고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나게 되죠. 이 대사가 나오기 한 5분 전까지의 그쵸. 반전의 반전. 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네,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한 80년쯤 됐잖아요. 네. 80년이 지난 지금 봐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멋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 케인 드디어 나왔어요. 로즈버드. 가장 짧은 명대사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단어니까. 네, 자기 어린 시절 담겨 있는. 이거는 사실상 영화의 첫 대사입니다. 시민 케인은 이제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죽는데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파란만장한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 그 스노우볼을 떨어뜨리면서 유언처럼 어떤 말을 남기는데 그게 로즈버드 이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뭔가 있어요, 이게. 네. 로즈버드라는 건 이제 장미 꽃봉오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신비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가 계속 찾아다니는데 영화 끝까지는 정확하게 기자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관객들은 알죠. 보여주죠. 그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죠. 또 네. 평론가님께서 실물 사이즈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여기 로즈버드라고 써있죠. 타고 다녔던 썰매 이름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거대한 어떤 엄청난 별별 일이 다 있었던 영광도 있고 무슨 오욕이 다 있는 그런 수많은 삶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떠올랐던 건 자기가 어린 시절 탔던 썰매라는 거예요. 15위입니다. 1위 본소. 그렇게 정확하게 영어로 했으면 이티가 머리가 더 좋았을 텐데 보통 3인칭 당수에 S를 붙이는데 S도 못 붙여요. 왜냐하면 그런 문법 체계가 몸에 있지 않으니까. 지구말이 영어가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이티도 부모가 있고 뭐 무슨 그리운 고향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티가 집에 전화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이티가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접까지 굉장히 코믹한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찡하게 손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창밖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는 명대사죠. 네, OST로 유명한 영화죠. 이게 아마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 sorry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뭔가 굉장히 멋진 말 같잖아요. 이 얘기를 영화에서 라이언 오닐이 이제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까 죽어가는 물론 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불치병에 걸렸던 알리 맥그로가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러브스토리에 로맨틱한 말로 돌아다니는데 재밌었던 건 러브스토리가 나온 지가 올해 50주년이에요.
두 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아, 얼마 전에 만났다고 들었어요. 오, 그 얘기도 아시네요. 예.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대담도 했어요. 올 초에. 예.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대사가 너무 유명하니까 거기서도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공통적으로 이 대사를 주고받았던 이 두 남녀 주연 배우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I'm sorry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란 거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말 같긴 한데. 개연성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스토리나 어떤 사랑의 어떤 영화에 나온 명대사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명대사 중에 명대사가 됐고요. 배우들조차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을 했을지언정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상한 로맨틱함 같은 것이 있죠. 월남전을 다룬 지우개 목시록입니다. 이 대사를 말하는 사람은 이제 킬고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로버트 듀발이 연기했었죠. 지옥의 목시록에 나오는 이 난 아침에 풍기는 네이팜 냄새를 사랑하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고 아침에 네이팜 탄이 뭐예요? 그냥 불 질러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거죠. 베트남전에서. 예. 네, 그런 끔찍한 어떤 그런 새로운 무기일 텐데 그런 폭탄 냄새를 마치 아침에 맡는 커피 냄새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광기에 차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킬고 대령이란 말 자체가 킬고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지금도 이 전쟁광에 대한 어떤 그런 본격인 말로 사용할 정도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 사람 우통도 벗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마치 커피 냄새 얘기하듯이 네이팜 탄 얘기를 이 부하들한테 하는데 이 장면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지옥의 목시록이 다루고 있는 이 전쟁광들이 갖고 있는 그 미쳐 돌아가는 광기에 그것을 압축한 명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 영화로서의 메시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10위 가겠습니다. 야, 여기서부터는 뜯는 거죠? 네, 뜯어야 맛이죠. 네. You talking to me? You 이거 talking to me? 딱 보고 말해야 돼요. 네. You talking to me?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대사를 합니다. 지금 연기 너무 잘하셨는데 이 택시 드라이버의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원래 이 인물은 굉장히 이렇게 억압되는 인물이죠.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인물은 트래비스라는 인물이. 근데 어떤 결심을 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난폭함 이런 걸 강조를 해서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위압감 있게 센 척 그때 하는 대사인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이거 사실은 수많은 영화에서 패러디 되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들이요? 수많은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에서 온 것 같아요. 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센 척하면서 하는 것을 일부러 패러디할 정도인데 로버트 드니로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죠. 9위 가겠습니다. 아, 이브의 모든 거. 네. 요거는 왜 명대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브의 모든 것이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명성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14개 부문에 당시에 후보에 올랐는데 14개. 이 기록이 타이로 나중에 그 거의 된 것이 언젠가 하면 타이타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 네. 정도로 이브의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압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작품이고요. 이브의 모든 것인데 제목이 이 대사를 말하는 건 이제 베티 데이비스라는 당대 최고의 명배우인데 이 베티 데이비스가 영화 속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왕년의 최고의 명배우였지만 점점점 신진한테 밀려가는 그런 늙어가는 그런 배우인 거예요. 질투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자기 팬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비서로도 써주고 자기 주변에 잘 챙겨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브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속으로 굉장한 계획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정체를 점점점 알게 되는데 파티가 초반에 열리게 됩니다. 네. 초반에 열리고 자기랑 그 감독하고도 친하게 되고 이런 사이인데 이제 연극 배우거든요, 중간에서.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들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저 사람의 정체를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베티 데이비스가 막 칵테일을 원샷 한 다음에 히스테리 부리죠. 네, 그리고 깽판을 치듯이 나가면서 일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딱 하죠. 안전벨트 꽉 매. 오늘 진짜 다들 죽었어. 뭐 이런 거죠. 험악한 밤이 될 거야 해서 범피 나잇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대사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분열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인물이 얼마나 질투에 가득 차서 그 상황을 세게 붙는지도 영화가 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브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어서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또 이렇게 그 이후로 사람들 입을 오르내리게 되었죠. 8위 가겠습니다. 영어로 May the Force with you지 않습니까? 네. 이 May the Force가 5월 4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스타워즈 팬들이 매년 5월 4일을 기념한다고. 아 진짜로요? 예. 오, 그럼 말이 되죠. 현대자가 촬영 10분 전에 알려졌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지식이네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The Force will be with you, always. 7위 가겠습니다.
선셋대로 이 영화 진짜 충격이었어요. 네. 뭐 지금 보면 약간 연기법이 달라서 약간 연기가 과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선셋대로는 배우의 연기로나 만든 빌리 와일더의 정말 탁월한 연출력이거나 또 영화사 당대의 어떤 그런 맥락도 있고요. 진짜 뛰어난 영화고요.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대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랑 약간 이브의 모든 것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퇴락해가는 무성영화 시대 때는 최고 스타였는데 이 터키 영화가 오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밀려나는 배우가 있는데 자기가 밀려나는 걸 너무 못 견디고 있는데 아무도 안 써주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끔찍한 어떤 일을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은 그녀를 체포하려고 경찰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를 갖고 온 건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보니까 자기를 촬영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는 체포로 하러 가야 되는데 계단에서 오는 줄 알고 상대를 향해서 자 감독님 준비됐으니까요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실제로 상대가 대충 그걸 맞춰주니까 체포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시작해서 아주 멋지게 우아하게 걸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공포스럽기도 하고 과대망상증이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처연하다는 감정을 쓰는데 그럴 때 어떤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네. 집사의 찐사랑도 느껴졌어요. 아, 그렇죠. 영화에 당연히 이제 시작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건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글로리아 스완슨의 또 당대의 또 어마어마한 그런 귀기설인 그런 명연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티에리 4죠. 서든 임팩트입니다. 영화는 별로 안 유명하고요. 뭐 더티에리 시리즈가 사실 이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더티에리라는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캐릭터성이 있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와드 우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마카로니 웨스턴에 나왔던 서부국의 굉장히 독특한 인물 혹은 더티에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배우였던 시절에. 근데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가서 이 경찰인데 굉장히 과격하고 악당들보다 더 과격하게 악당들을 진압하는 경찰인데 형사인데 이 강도들을 상대로 해서 총격전을 벌여서 다 해치우죠. 해치우는데 마지막 한 명이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한 명이 그 웨이트리스를 잡고 총을 치사하게. 겨누면서 인질극을 벌여서 빠져나려고 하는데 그냥 쏘라는 거예요. Go 그러면서, ahead. 네, 그러면서 Make my day. 그렇습니다. Make my day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 좀 뭐 해보시든지 뭐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윽박지르게 되는데 오히려 상대에 있는 그 범죄자가 쫄아서 총을 내리게 되고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주는 더티에리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명한 대사입니다. 베스트 5 갑니다. 이거 이제 나왔네요. 네. 야, 이 카사블랑카의 너무 이제 로맨틱한 대사죠. 이게 Here's looking at you, Kid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연인들끼리 이제 무슨 이렇게 쓰는 약간 그 상대를 귀엽게 부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꼬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여자를. 애칭처럼. 네. 그리고 또 Here's looking at you라는 말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너를 보고 있어라는 이렇게 보고 뜻일 있잖아. 텐데 그걸 또 굉장히 멋지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대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4번 나오더라고요. 네, 초반에 나올 때는 실제로 건배를 할 때 멋지게 이렇게 쨍하고 칵테일 잔을 건배하고 나서 Here's looking at you, kid 한 다음에 마시거든요.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이별의 순간 술도 없는데 상대를 쳐다보면서 말 그대로 Here's looking at you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대사를 하면서 상대를 놓아주는,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표현되는 대사로 너무 로맨틱하게 영화에서 사용되죠. 험프리 보가트가 만들어낸 대사라고 들었어요. 네, 이 당대 험프리 보가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치도 있고 그 사람의 당대 최고의 어떤 인기를 갖고 있던 스타였었고요. 그런 면에서도 뒷얘기도 많은 그런 명대사죠. 네, 4위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죠. 네, 이것도 역시 대사만 보면 이게 무슨 명대사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당대의 어떤 그 관객들이 느꼈을 충격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영화의 맥락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컬러로 바뀌고. 바로 그렇습니다. 네. 몰랐네요. 이게 물론 이제 최초의 컬러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즈의 마법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39년도쯤 됐을 때 컬러 영화들이 주로 나오는 영화들은 아니었거든요. 컬러 영화가 드문 편이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즈의 마법사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오즈의 마법사는 초반에는 흑백이거든요. 캔사스에서 이 사람이 그 소녀인 도로시가 이렇게 따분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흑백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집이 딱 떨어진 다음에 그 떨어진 미지의 나라에서 판타지의 나라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색깔이 전부 다 컬러로 변해 있고 세트도 정말 그 정원이 알록달록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자기가 데려갔던 이 토토라는 강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캔사스가 아닌 것 같아라는 건데 그 말이 이제 도로시의 어떤 심정과 이 판타지 세계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고 영화적으로 보면 얼마나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런 면에서 이 대사가 명대사가 된 거죠. 베스트 3. 말론 브란도 나왔던 워터프론트. 너무 길어서 제가 팍 줄여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네. 워터프론트에 나오는데 뭐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론 브랜도의 대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말론 브랜도고 듣는 사람은 극 중에서 말론 브랜도의 형인 형이죠. 로드 스타이거예요. 둘 다 명배우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택시 뒤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그 노조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나쁜 범죄가 있는데 그것을 말론 브랜도가 이제 증언을 해서 폭로를 하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다 이제 거기랑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형이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총까지 겨누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형이 총을 겨누니까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기의 마음을 터뜨리면서 하는 절절한 대사. 그래서 말론 브랜도의 연기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그 대사예요. 이 사람 원래 권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극 중에서. 그러니까 형이 그때 나한테 나쁜 해악을 끼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사실은 제대로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같은 건달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도 됐을 거고 권투 선수로 성공했을 텐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형이 더 이상 못 말리죠.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형과의 마지막 대화였죠. 그러고 나서 네 형이 어떻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생 마음에 더욱 복수심까지 불타게 되는데요. 2위 가겠습니다. 대부.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아까 대부 2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 적을 더 가까이 하라는 대사란다면 이 대부 1편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이거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는데 또 말론 브란도예요. 그러네요. 네, 말론 브랜도. 이거 3위도 말론 브랜도, 2등도 말론 브랜도잖아요. 정말 대배우입니다. 네. 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네는 이 말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목이 할 만한 어떤 한 장이 얘기할 만한 그런 멋진 말처럼 보이는데 이 완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다음 장면, 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뭔가 하면 이 마피아가 모든 그 이권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연예계 쪽에도 촉수를 뻗치고 있는데 어떤 한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영화에다가 조직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 그 사람이 쓸모가 없으니까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마피아인 줄 알면서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몰래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말을 참수를 해서 말 머리를 피 흘리는 머리를 침대에 두죠. 근데 아침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감독이 깨어나고 보니까 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그 조직원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말 잘 들어야죠. 말 잘 들으면 물론 안 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네라는 게 갖고 있는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 완곡 어법인데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최고 협박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면 제안이 아니잖아요. 협박이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게 무슨 제안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이 대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되어서 요즘도 이런 말 비슷한 말 하지 않습니까? 패러디에서. AFI 선정 미국 영화 최고의 명대사 1위 발표하겠습니다. 프랭클리 디어 I don't give a damn 맞나요? 맞습니다. 네, 프랭클리 마이 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내가 알 바 아니지 이 말이 이제 이것도 역시 영화 역사상 이게 뭐가 그렇게 유명한 대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런 리스트에서 이 대사가 1위입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죠. 미국에서 어떤 대중영화의 궁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도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할리우드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대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얼핏 봐서는 적어도 얼핏 봐서는 이 두 사람 레트 버틀러와 스칼렛 오하라의 1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벌어지는 애증관계죠? 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당시에 소설이나 영화로 인기가 있었을까? 당대치고는 이 영화 속에 사실은 일반적인 그 러브 스토리라면 영화에 나오는 또 다른 커플이 있거든요. 멜라니가 있단 말이에요. 애슐리가 있고. 그 전통적으로 얘기한다면 멜라니와 애슐리 커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특이하게도 보통 때라면 그 당시로서는 주인공이 안 됐을 나쁜 여자 그리고 나쁜 남자의 러브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당대에 갖고 있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하고 막 온갖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상대가 굉장히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레트 버틀러가. 혹은 완전히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떠날 때 하는 대사예요. 떠나기 직전에 매달리게 되는 스칼렛 오하라가 문간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아니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클락 게이블이 그레트 버틀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인데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네가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네, 그럴 욕도 수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상대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부분일 텐데 이 말이 당시에 사용한 단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Frankly, my dear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예의 바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알 바 아니지를 우리말로는 내가 알 바 아니지라고 제가 번역했지만 영어는 I don't give a damn인데 원래는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none of my business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의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I don't give a damn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dam이라는 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욕이에요. damn it 할 때. 그렇죠. 뭐 goddamm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이라고 얘기하면 sh로 시작하는 욕이거나 아니면 fu로 시작하는 욕 같은 걸 쓴 거예요. 근데 이때는 검열이 살아 있었던 때고 헤이스 코드라고 그래서 대사 하나하나까지 당시에 미국에서는 검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이스 코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dam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수많은 어떤 관련된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뒷얘기가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 말고 이제 제작자가 더 중요한데 데이비드 오 셀즈닉이라는 사람이 이 dam이란 말을 넣기 위해서 벌금을 $5,000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넣으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럴 정도로 $5,000 내는 거를 감수하고 dam을 썼다라는 어떤 전설적인 도시 어떤 그 괴담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영화가 우리가 실제로 나올 때도 dam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이스 코드에서도 이제 수많은 어떤 그 변참 과정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기 직전에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거죠. 수정을 했어요. 이 영화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헬, 지옥을 뜻하는 그것도 약간 속어니까 이 당시에는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헬도. 헬이랑 아니면 지금 dam이라는 말 같은 경우를 꼭 집어넣어야 한다면 그것이 영화에서 불가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새로 집어넣게 돼요. 이 영화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말이 dam이란 말이 들어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꼭 dam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대사가 최고의 명대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영화를 4시간 가까이 다 보아온 사람 입장이라면 이 대사가 정말 가슴을 후려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영화의 어떤 특정한 심리를 함축하는 그런 명대사가 된 거죠. 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네. 한 5개만 콕 집어서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브의 모든 것, 택시 드라이버, 재즈싱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워터프론트. 이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열정의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AFI에서 선정한 네. 명대사도 좋지만 우리 파이안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 명대사는 무엇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또 계기로 해서 한국 영화에 또 어떤 명대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도 한번 또 기획을 삼아서 네, 여러분께, 특집을 하겠습니다.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의 명대사는 과연 무엇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